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연말로 다가오다 보니 술자리도 많고 또 그렇다 보니 영상 업로드에 제가 좀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뭐 별거 없지만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어게인 2017년이라고 해서 아주 강력한 자산시장 랠리가 온다? 이렇게 부제를 설정해봤습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은 금가, 그리고 구리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채권 시장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이 모든 지표들이 사실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기적으로 움직여 왔다는 점, 그리고 그런 흐름을 우리는 언제나 알고 있어야 앞으로도 중기적으로나 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미래를 바라볼 때 전혀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채권이나 어딘가에 내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상당히 불안하거나 내가 초조함을 느낀다면 그건 자신이 투자한 곳에 많은 생각과 분석을 제대로 안 한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제 말이 뭐 정답은 아닐 수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필히 스스로 공부하셔서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으면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다른 것보다 이 구리 가격으로 좀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런 몇 개의 중요한 지표만 가지고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들고 온 것이 구리 가격인데요. 구리 가격은 전통적으로 이 산업의 기반이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구리의 가격과 이 산업 기반의 이 경제 성장의 연관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경제 역시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구리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 수요의 정도에 따라 이 가격이 이렇게 등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구조상 이 구리의 이런 반등은 결국 뭐 반도체, 뭐 자동차, 그리고 전자, 그리고 굴뚝 산업에 이르기까지 경제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위의 차트 EM, 그러니까 이 ETF EM과 아래 구리의 차트를 비교해 보더라도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는 시기와 이 신흥국 ETF EM의 가격 차트는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동일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EM의 구성 비중을 보게 되면 뭐 중국, 한국, 대만, 그리고 인도 이렇게 주요 국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구리 가격이 이렇게 반등한다는 것은 이들 나라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호조를 뜰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구리 가격이 아주 살짝이지만 반등을 그려주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인 흐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최근에 특히나 이슈가 많이 되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금 가격과 구리 가격을 비교해 본 것인데요.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딱 보더라도 금 가격과 구리 가격은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자세하게 보게 되면 2016년 무렵과 2019년 무렵은 이 금 가격은 상승을 했는데 구리 가격은 전혀 상승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기에 금 가격은 상승을 했고 반면에 구리 가격은 이 주춤주춤한 모습, 상승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때 16년에는 이 중국발, 신흥국발 부채 위기가 좀 이게 불거지던 시점이었고 2019년은 너무나도 잘 아는 무역전쟁으로 말미암아 시장 분위기가 공포 분위기로 좀 사로잡힌 형태였죠. 그래서 이 두 시기는 안전자산에 대한 강세 시기로서 국채금리는 급락하고 금가격은 상승하던 이 안전자산 강세 시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2017년 초 금값이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금 바닥을 치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 시기, 이 시기는 구리 가격이 급하게 반등을 하는 시기랑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 가격이 다시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바닥을 찍고 2018년 초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으며 구리 가격 또한 2017년에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금 가격이 다시금 반등을 하기 시작하자
이에 맞춰서 동조된 흐름 속에서 2018년 초까지 급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지금부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러다가 2018년 초부터는 트럼프의 미국 감세, 그리고 연준의 이 가잉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달러 약세는 다시금 강세로 돌아서게 되고 금 가격과 구리 가격의 상승을 멈추고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 깍씨가 보기에 이때 연준의 이 가잉 긴축과 감세만 없었더라면 아마 금 가격과 구리 가격은 더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2019년 들어서 금 가격이 다시금 안전자산의 이 선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 일시적으로 혼자서 반등을 했지만 추후에는 궁극적으로 이 구리와 금 가격은 동조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고요. 금 가격은 평소에 많은 분들이 금에 대해 워낙에 관심이 많으니 한 번 더 좀 브리핑을 좀 해본다면요. 그래서 다시 금의 차트를 좀 놔놓고 보자면 최근 10년 동안의 경향을 보고 다시 말해본다면 2016년 이후 안전자산의 선호 분위기 속에 국채금리 가격의 하락과 함께 금에 대한 반등이 이렇게 뚜렷하고요. 이 시기는 구리 가격과 동조되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구리 가격은 이 반등을 하지 못했고요. 이후에 금 가격이 이렇게 주춤을 하다가 2017년에 이 달러의 하락과 함께 금 가격이 다시금 상승을 했고 이 시기는 구리 가격이 급하게 반등을 하던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2019년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분위기 고조로 인해서 금 가격이 이렇게 급하게 안전자산의 성격으로 상승을 했고요. 사실 이 부분 저깍씨는 금에 대한 영상을 몇 차례 제작한 적이 있고 금은 이 안전자산과 동시에 이 인플레 성격을 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처럼 2019년처럼 안전자산의 상승 분위기도 있고 2017년처럼 인플레 성격의 상승 분위기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2019년 초에 이 금의 매수를 한번 추천해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고 지금 조정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무역전쟁이 타결이 된다면 금 가격이 더 조정을 이렇게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때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금을 사서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 달러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앞서 구리와 금 가격의 최근 이 두드러진 동조화된 상승 기간은 2017년에서부터 2018년 초였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요. 이때는 그런데 이 트럼프가 당선 이후가 된 시점이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급격한 이 달러 약세가 출현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기는 달러 약세의 출현과 함께 구리 가격의 상승장이 출현됐던 시기이고 동시에 금 가격도 상승이 이어지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돌연 이때 트럼프가 다시 미국의 감세를 추진하고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급격히 위축이 되기 시작하고 구리 가격은 다시 이렇게 약세를 띠기 시작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이 달러 강세 시기였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단기적으로 달러가 더 강해지고 더 약해지고 어떻게 움직일지는 솔직히 모르겠으나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 상승의 흐름이 많이 둔화되는 모습이고 현재 시점에 이 관세가 철폐되고 다시 연준의 자산 확대가 더 지속된다면 2017년과 같은 흐름이 다시 이렇게 펼쳐질 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급드릴 내용은 결국 달러의 양이 달러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걸 이 초과 지준율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미국발 이 초과 지준율의 상승, 이 초과 지준율의 상승은 결국 이 달러의 가치를 더 하락시키고 반대로 이 유로화의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2019년 들어서 이 초과 지준의 상승은 결국 달러 인덱스의 가치는 이 유로화가 결정하기 때문에 유로화의 상승은 달러 인덱스의 하락으로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2017년에서 2018년과 같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적어도 1년 동안 다시 이렇게 똑같은 랠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때 당시와 지금이 이 다른 점은 그때는 미국이 이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고 그리고 금리 인상 시점이었다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은 이 연준의 이 자산 확대가 진행 중이고 금리는 올해 들어서만 이 세 번째 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현재 상황은 지나치게 이 완화적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7년과 같은 흐름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반대로 금리 인상과 채권 금리의 상승 강도나 기간에 따라서 랠리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표는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들고 왔고요. 2017년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부터 중국 국채 금리는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실 이때 힐러리가 당선되었다고 한들 시장은 이미 방향을 결정하고 있었고, 그래서 똑같이 흘러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구리 강세, 이 달러 약세, 주식 상승을 불러왔던 시기고요. 2018년에 트럼프의 이 감세 정책과 영준의 긴축 강화로 인하여 다시 달러는 강세, 주식시장 하락, 구리는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 트럼프의 감세 정책과 이 달러의 본국 회귀되는 이런 정책이 없었다면 국채금리는 더 상승하고 구리시장의 강세와 주식시장의 강세 랠리가 더 길어졌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다면 이 달러는 더 약해졌고 주식시장은 더 크게 상승한 후 시장에 큰 충격을 불러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향후 이 국채 가격의 이 상승 정도가 자산시장의 랠리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이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본적인 방향조차 모른 채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 시야를 넓게 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으면 하고요. 그리고 가끔 댓글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 있긴 한데 참 사람이 이 세뇌되는 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참 경제에 관심이 없구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단지 남의 이야기를 듣고 저 또한 그렇고 유튜버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만 끄덕끄덕거리는 게 아닌 제 영상을 구독하는 분들께서는 직접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주제 넘게 끝판에 좀 끝부분에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네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